자, 주식 왕초보 탈출하기 아마 5번째 정도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패턴, 보조지표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설명을 드려왔었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분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다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봉을 활용하는 거는 주로 어디에 이제 많이 용도가 있냐 하면은요, 종가 매매나 스윙 투자를 할 때, 매수 공략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가 매매나 스윙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잡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눌림목을 잡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하러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요 변곡을 잡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일봉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 변화를 잡아내는 데는 이 분봉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사실 뭐 분봉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일봉이나 안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적정한 가격대 왔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서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니까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이제 종가 매매나 스윙 같은 경우에는 뭐 1박 2일 안 그러면은 뭐 한 2에서 한 3일 정도 이 정도 이제 기간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유용한 어떤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일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 언택트냐 컨택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몇 가지 업종을 말씀드린 게 있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아차 요 근래 들어서 흐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오늘 또 지금 5.49%, 엊그저께는 한 7%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양봉이 3개가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뭐 기아차 올라간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림을 쭉 봤을 때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여기에서 요 정도 뭐 싹 지우고요. 요 앞으로 보면은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거래가 줄었죠, 그죠? 한 3거래일 정도 거래가 줄었고, 그 다음에 딱 눌림이 양봉 도지가 나오는데 일간 차트를 가지고 보면 뭐 여기서 딱 매수하면은 딱 적당하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분간 차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률성을 좀 높은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사실 이제 분봉을 활용해서 적절한 시점에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캔들이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 나오고 갭 나오고, 거래가 텄다가 다시 거래가 줄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타고 쭉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에 경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일간 차트만 가지고 봐가지고도 그냥 뭐 얼추 몇 시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호가창을 보고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분봉을 활용해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쭉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의 모습은 어떤 걸 보는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을 보면은 뭐 1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고 2분봉 보시는 분도 있고 3분봉도 있고 5분봉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다 쭉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분봉은 30분봉, 30분봉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 30분봉을 보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1분봉, 2분봉, 3분봉 이런 분봉들은 너무 변동폭이 커요. 뭐 1분봉은 1시간 동안 60분이죠, 그죠? 1시간 동안 캔들이 60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 같으면은 지금 390개니까 390개의 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이제 30분봉 같은 경우에는 6시간 30분이니까 390분이니까 13개 캔들입니다. 요 13개 캔들
조금 더 보태면은 뭐 한 20개 넘게 되겠죠. 이 안에서 이제 캔들이 어느 정도 요렇게 해서 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겠다 싶으면 여기를 잡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분봉을 가장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서 보시면 30분봉이 캔들이 하루에 13개가 생기죠. 이 13개가 생기니까 단기적으로 5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당일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시세의 안정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선에 대한 내용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일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제부터 이어졌던, 그러니까 한 최소 1일에서 한 2일 정도의 시간 소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2일 정도의 조정을 어느 정도 아름답게 받은 종목 쪽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안전하게 조정받고 저점 지지가 받는 종목들을 골라내려고 하면은 분봉에서 30분봉이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위치 선정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다라는 거는 이제 분봉이나 캔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 캔들의 분봉을 보조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조 지표를 뭐 무수하게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는 것 2개 정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탄력성을 나타내는 거하고 추세를 나타내는 거하고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횡보를 한다, 이거를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 지표를 하나 넣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췄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변동이 나오면서 주가의 에너지, 흐름들, 위치, 고점과 저점, 이런 구간들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력성 지표하고 추세성 지표 2개를 조합해서 넣으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STC라는 거 스토캐스틱 지표가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하고 MACD, 이 지표 2개를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일간 분봉에서 이런 그림들 잡아내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조 지표에서 이거 자신이 없으니까 추세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 지표, 보조 지표, 요걸 넣어가지고 좀 더 이 위치에 대한 선정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요겁니다. 볼린저 밴드나 20분선. 아까 이제 30분봉에서 20분선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3개 생기는데 13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13개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나 내지는 어저께 오후부터 이어졌거나 어저께 오후부터 이어져 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왔거나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안정화된 걸 보려고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하고 20분선을 보시면 돼요. 이 볼린저 밴드는 확률입니다. 확률.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아래를 왔다 갔다 하죠. 요 상하 밴드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성수를 뭐 1을 두는가 1.1을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거래성수 1을 두면은 상하 밴드 요 안에 있는 게 확률상으로 95%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상단을 벗어난 거, 하단을 벗어나는 거는 2.5%의 확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좀 희박하죠. 그러면 요 주가가 요 볼린저 밴드, 상하 밴드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20분선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20선을 이렇게 주면은 20선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30분봉에서 캔들이 하루에 13개 생기는데 20선이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기간이 주어지면서 가격을 다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해서 보면 분봉을 가지고 위치 선정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조지표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린저 밴드나 20분선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 예, 조금 빠르죠. 빠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지금 주식 왕초보 이렇게 했는데 왕초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중수 이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돼가지고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니까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뭐 무궁무진하죠. 요걸 30분봉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30분봉에서 뭐 10분봉으로 10분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세나 탄력에 있어서 어떤 종목에 의해서 지표값이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값을 약간 시장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다음 20선에 대한 내용들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할 때냐 안 그러면은 5선에서 골든이 날 때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분차트하고 캔들하고 조합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조금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요. 기아차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죠. 요 기아차 차트를 보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A 자리하고 B 자리를 여기 보시면 요 캔들이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봉 3개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30분봉을 활용해서 과연 어떤 타이밍이 나왔는가 보조지표에서 조합을 해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이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넘어가니까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여기가 아까 급등하기 전에 자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캔들의 모습들은 어떤 내용들을 했습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요렇게 나왔죠. 그죠? 예, 급등이 나왔다가 요렇게 나왔죠. 예,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와서 저점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점 확인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걸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이제 추세나 그다음에 탄력성, 보조지표를 가지고 본다고 했죠.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걸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지표인데요. 이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그 보조지표 지금 오늘 이 분차트를 강의를 하면서 이 보조지표 2개를 조합을 해서 보잖아요. 고점에 대한 내용들보다 저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드리겠고요. 마저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탄력성 지표하고 추세 지표가 저점권에 나왔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에.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아까 기아차의 첫 번째 매수 신호, 두 번째 매수 신호 나올 때 자리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산이 돼 있을 때는 확률상으로 위로 막 치거나 아래로 급락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급등하고 있을 때야 이익을 실현하면 되겠지만 매수를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안정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서 요 흐름이 나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다른 종목들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거의 확률상으로 대단히 높은 확률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아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3만 지금 한 1,000원대, 1,500원대에서 해서 지금
36,000원 선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주당 한 5,000원 이상씩은 수익이 나는 경우죠. 수익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교육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린 언택트냐 컨택트냐 뭐 잘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시간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 시간에서도 제가 컨택트입니다. 이쪽을 보세요. 뭐 미중 간에 분쟁이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어차피 싸우는 내용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는 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서 방콕하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고 자동차 조업 재개 가능성,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5조 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5조 원 지원 그린 뉴딜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23조 수주권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하고 러시아 아틱하고 이쪽에서 지금 가스 LNG선 수주가 약 한 40, 50척 정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업종들은 하반기 상당히 좋다. 조선 좋아지면은 철강 당연히 좋아지죠. 후판하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지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보시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물론 이제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한 20% 이상 뜨다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 자리였었고요. 그러니까 한 20% 넘게 이제 떴었죠. 23조 원 수주권. 소화하고 저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물론 단기 상승을 해서 부담은 나올 수 있지만 약간 눌림목을 또 공략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면은요. 종가 매매나 스윙을 할 때는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먼저 좋은 종목, 일간 차트나 주봉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보시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싶으면 그 중에서 한 뭐 10개 정도 고르지 않았습니까? 10개 정도 골라냈을 때 거기에서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 시점을 타진하면은 거의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컨택트에서 언택트 관련주들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업종이나 종목들도 뭐 많이 오른 컨택트 관련주보다는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